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실적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HSBC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선호한 주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한번 보시면 구글 같은 게 385불 정도 주고 있고 목표가, 그다음 아마존은 280불, 그다음 알홈홀딩스는 205불, 그다음 XYZ 있죠. 블락 파이낸셜로는 77불 정도 주고 있고, 헐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9불, 그다음 힐튼이 지금 이제 350불 주고 있고, 몬스터 베버리지가 98불, 그다음 넷플릭스가 114불, 오라클 자체가 345불, 그다음 락겔이 445불 정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좀 제법 되고 있죠. 몇 개 종목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일단 먼저 체킹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가져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평선에서 위에 있다는 말은 여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그거 먼저 체킹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도 당연히 일단 200일 이평선, 요거는 녹색 쪽 있는 거 있죠. 이것이 200일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R홀딩스 마찬가지 리베이션 위에 있죠.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YZ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0일 위에 있죠.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또 매수 관점이고, 그 다음 헐시 같은 건 200일선 밑에 있죠. 그러면 이게 제낀다는 겁니다. 헐시는 제낀다. 이건 하면 안 되겠죠. 힐튼 또 마찬가지로 진고가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는 올라왔는데 갈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도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넷플릭스 200일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제끼고, 저 오라클 마찬가지로 200일선 밑에 있으니까 물론은 조금 지나면 갈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것들 제끼고, 그 다음 알로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도 200일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거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HSBC에 따르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술기업의 주가는 실적 발표 시간 동안에 상승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구글의 모회사인 애플의 풀스택 AI 모델, 제미나이라든지 3.0이라든지 3.1 포함했던 이런 것들의 효과가 여러 사업 부분에서 파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강력한 촉매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글이 아무래도 1등으로 좀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기능 도입 자체가 구글이 기존의 검색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알파벳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은 광고 타겟팅이라든지 제작, 유튜브 경험 개선 등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등급을 보유하면서 목표 주가 38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알파벳의 자본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알파벳은 2010년도에 자본 지출을 갖다가 시장 예상치인 1200달러에서 크게 상회하는 1750에서 1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자, 이는 2015년도 예상치인 9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는 1200달러였죠. 그만큼의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본 지출의 증가는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2015년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따르고 있다. 즉 말해서 수요가 많아서 지금 이제 돈을 계속해서 갖다 붓고 있는 거지. 자, 매출과 이익이 증가 안 되는데 돈을 자꾸만 갖다 붓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SBC에 따르면 아마존 역시도 지금 이제 AWS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흥기술 기업과 관련된 인프라 부문을 활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투자 논리를 본다면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든지 AI 도입의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장 기회를 갖다가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등급을 주면서 280달러로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AI 성장 자체가 고품질 실리콘 제품과 기업들이 20개 이상의 최첨단 모델에 접근하면서 상당한 수주 잔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플랫폼에서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2년 동안에 전 세계 다른 어떤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도 더 많은 컴퓨터 용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구글 역시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할 수 있는 5개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애플 있죠. 애플 이런 건 잘 아시니까 제껴도 되겠고, 케이스 제너럴 스토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
퀀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실적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퀀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틸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면서 유틸리티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최고의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틸리티 회사인데, 자,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일단 투자단날에 참석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핵심 메시지는 가치정대 측면에서 변함없이 일관적이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 기반의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수직적 통합, 그 다음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의 지갑의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회사의 차별화된 제품의 구성과 성능의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퀀타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일단 보고 가시게 되면은, 자, 요 회사 자체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결론은 일단 전력 인프라 있죠. 요런 솔루션, 그 다음에 지하 유틸리티라든지 인프라 솔루션 이 두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데, 전력 부분에서는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시설,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의 부하 센터를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하 부분은 천연가스, 기타 제품의 운송, 유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 요 두 분야가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죠. 거기 15.39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성장률이 중요하죠. 21%, 17%, 20%.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성장률은 2028년도까지는 두 자리 숫자 20%가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2028년도니까 2027년도라든지 말이라든지 2028년도 중반까지는 달릴 수 있다. 6개월이나 12개월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매출도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15.39에다가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될지, 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은 가운데 있죠. 46배수가 되고 있고, 뭐 패그 배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고평가돼 있다. 자, 그렇다면은 20배수는 못 주더라도 섹터 평균이 5년 평균은 줄 수 있으니까 28.71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15.39배수인데 현재 모습에서 받는 배수는 39배수니까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나중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8.71이죠. 그 28.71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28.71에다가 이걸 곱해서 지금 모습에서 15.39.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내려다니까 441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한 39배수, 40배수는 주고 있는데 40배수 주고 있으면 지금 적정 주가는 맞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그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600불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진입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위에 있고 스토캐스팅이 또 거의 뭐 80 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수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시고 이런 것들 잘 보셨다가 주가가 내려올 때 있죠. 주봉에서 그래서 51선 이렇게 닿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201선 이렇게 닿을 때 있죠. 그래서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좀 그렇고, 빠질 때, 자, 고를 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내려서 빠질 때, 자, 고를 때 조금 더 일단 보시면서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거 많이 기다리셨다가 내려올 때 회사를 갖다가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들어가서 좋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있죠. 그럴 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지금 안 좋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 들어가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회사를 보게 되면 트립 어드바이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립이 여행이고 어드바이저가 뭐 조언 같은 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따주는 플랫폼 회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그 이유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활동 덕분에 시장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을 때 들어와서 주가를 띄우면서 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에 여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7월에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의 9%를 인수한 이후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트립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거래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저평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왔는데 저평가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레스토랑 플랫폼이 더 폴크라든지 지금 이제 비아토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포함한 트립의 트립 어드바이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다는 것들. 특별히 트립 어드바이저의 상승세에 있어서는 비아토라 더 보크의 성장, 마진의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이 두 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성장하고 마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무래도 호텔이란지 이런 것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에서 한번 보시면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죠. 13%, 17%, 46%, 108%로서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해서 근데 이렇게 요거만 봐가지고는 딱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지를 회사를 계속 관찰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매출의 성장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자리 투자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별로 안 가는데 이제 이익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 있겠죠. 경비가 많이 줄어든든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물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서 백도어로 돌아가셔서 자,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줘야만이 지금 2027년도죠.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7.94배수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죠. 여기는 14배수니까 섹터 평균보다도 한 45%가 지금 현재 좀 저평가돼 있다. 그다음 P 레이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가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인데 여기 0.76이니까 이게 36%가 저평가돼 있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저평가돼 있는데다가 수익도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저평가되는 주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프로퍼빌리티 보시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앞으로 돈을 버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의 축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섹터 평균보다도 낮게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킹하셔서 보시고 무조건 일단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썸머리를 한번 가서 다시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숏 인트레스트 있죠. 자, 그만큼 숏 인트레스트가 27%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매도세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되고 있죠. 201평선. 200주 이평선입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그래서 주봉 차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주식이죠. 이런 주식은 올라도 크게 올라지 못하고 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다. 공매도도 많고 결국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도 지금 매수 등급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반하고 있는데 차세대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신의 하드웨어 수요에 힘입어서 2015년도라든지 2010년도에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가 증가되고 있고 자체 개발의 실리콘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지속적인 자본 수익률이 있다는 것들. 기간 투자가의 투자 비중을 갖다가 확대 견인할 수 있는 AI 기능. 그다음 법적 문제 관련된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 역시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암홀딩스만 잘 아시겠지만 요거 자체가 지금 2017년도 EPS가 2.14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줘야만 이 적정 주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현재 P 레이쇼 폴드로 봤을 때는 한 81배수 정도 주고 있죠. 이것이 적당한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암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배수를 많이 주는 이유는 EPS를 본다면 EPS 성장률이 21, 37, 38, 41로서 계속 성장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겠죠. EPS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매출도 봐야 되겠죠. 매출의 성장도 나쁘지가 않죠. 20, 28, 30, 34, 60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EPS 성장과 매출의 성장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99배수인데 섹터 평균은 23배수고 5년치가 81.83입니다. 아까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팩터의 그레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 좋죠. 그 그로스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수익, 모멘텀, 그 다음에 리비전 다 좋은데 지금 밸류에이션만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자, 성장, 수익성 이런 게 좋으니까 멀티플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 같이 멀티플을 안 주는 이유가 있고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몰딩스를 택했는데 지금은 81.83이 아무래도 적정한 그런 배수가 되지 않겠는가. 5년치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요번에 일단은 지금 이제 2027년도 2.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에다가 82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75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자, 그래서 요거만 지금 4번 정도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에서 물려 있죠. 그래서 180불 때 요거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주가는 달성 갈 수 있는데, 자,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진 다음에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요걸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자, 그렇다면 180불 위에서 논다. 그때부터는 또 이 자체가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올라가서 옆으로 이제 N자가 되고 있죠. 이렇게 N자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이익과 매출의 성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몰딩스 이런 것들은 좀 빠질 때마다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장수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